그때 아내와 제가 벌었던 총 합이 한 2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280만 원 중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180만 원을 담당하고 있는 아내가 다음 달에는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정 지출이 300인데 제가 100만 원을 버니까 그 다음 달부터는 고정으로 마이너스 200만 원씩 생기는 그 상황이었죠. 내가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수학 강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샐러리맨으로 일하다가 이 수학 강사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일반적인 것 같진 않거든요, 제 생각에. 아무래도 일의 결이 다른 것 같아서. 어쩌다가 이 수학 강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저도 회사 어떤 조직체에서 이렇게 크게 한번 데인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난 게 이제 직장 동료들하고 마찰이 좀 적은 그런 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건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길게 해도 내가 지치지 않고 좀 나름의 보람을 찾아갈 수 있는 일, 그 세 가지 조건을 생각했는데 이 강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이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학 강사를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형 학원에 입사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일을 잘하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원장님과도 사이가 좋았다고 전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일을 쭉 하다가 어느 날 이제는 내 학원을 내가 차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 그렇게 번듯한 직장에 쭉 다니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겠다 말을 하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걱정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왜 나오셨나요? 우선은 5년 정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제 나이가 32살이 되어가지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꿈꾸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솔로로서 학원 강사는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었는데 결혼을 해서 가장으로서는 대형 학원의 그런 스케줄들이 맞지 않았어요. 시험 기간에는 토요일, 일요일 또 그 시험 4주 전부터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험 기간에 주말에 일하는 것들이 결혼 후에도 배우자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이랬을 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일을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네, 그렇게 그러면 마음을 먹고 진짜로 나와서 이제 내 학원을 차려서 실제로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일을 해서 산전수전 끝에 현재는 지금 이 H 학원이라는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학원으로 이제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이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이 학원으로 만들기까지 진짜 많은 그 노력과 시련들이 있다고 전 들었는데 자세히 좀 얘기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제가 그 5년이라는 경력을 쌓았지만 제가 학원을 차리면 다니겠다고 학생들이 줄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의 전략을 세우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학원을 나오고 그해 가을에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상황상 적자가 나거나 수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면 결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낸 게 이게 득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했는데 기존의 학원을 인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근처에 제가 알고 있던 학원이 인수자를 찾는다 해서 학원을 인수받게 되었는데 인수받을 때 학생이 2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수입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기존의 학생들이 다 저를 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14년도 3월 달에 학원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시간 차이가 있지만 다 순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한 달 있다가 나가고 어떤 학생은 석 달 있다 나가고 어떤 학생은 6개월 있다 나가고 나중에 제가 돌아보니까 처음에 제가 학원을 시작해서 있었던 학생들 중에 저와 끝까지 있었던 학생은 한 명밖에 없어요. 관두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저를 보고 오는 학생들의 속도는 느린 거죠. 결혼을 하고 이제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봄이 되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한 100만 원이 채 안 되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의 또 축복이긴 한데 아내와 저는 허니문 베이비를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출산 예정일이 그 다음 해 7월이었어요. 그런데 수입은 점점 줄어가고 아내는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아내도 그때 직장이 있었는데 이제 하프타임 반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혼하신 분은 알겠지만
고정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고정 지출이 아내가 절반 일하고 제가 일하는 거를 다 보태도 딱 고정 수입밖에 안 되는 그 상황이 출산 직전 달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내는 7월이 출산 예정일이니까 7월 때 되면 일을 관둬야 돼요. 근데 제 수입은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때 아내와 제가 벌었던 총 합이 한 2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280만 원 중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180만 원을 담당하고 있는 아내가 다음 달에는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정 지출이 300인데 제가 100만 원을 버니까 그 다음 달부터는 고정으로 마이너스 200만 원씩 생기는 그 상황이었죠. 그런데 굉장히 힘든데 어느 날 학부모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저희 학원을 알고 오신 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간판 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하는데 기업체 압박 면접처럼 굉장히 꼼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전공을 했으며 어떻게 학원 강사가 되셨으며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서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한 50분에서 1시간 가까이 상담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학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간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네, 아이고 너무 면접이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 또 기억에 남는 게 그 상담을 하고 제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큰일 난 것 같다. 왜냐면 어머님 한 분이 굉장히 상담을 길게 하고 가셨는데 학생을 보내셔도 어머니가 이렇게 학생에게 관심이 많으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겠냐. 반대로 어머님이 상담을 하고 갔는데 학생을 보내지 않으면 지금 학원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와도 문제고 안 와도 문제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후의 일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국은 오게 되었어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왔는데 어떤 여학생이 왔냐면 어머니의 의사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 학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왔잖아요. 저랑 친하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문제만 푸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한 석 달 동안 저랑 한마디도 안 하고 문제 풀고 집에 가고 정말 내성적인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런 학생인갑다 하고 가르쳤는데 나중에는 진심을 다해서 학생을 다하다 보니까 저랑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학생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말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원래는 밝고 쾌활한 학생이었는데 낯선 데 와가지고 젊은 남자 선생님이 수업하니까 조금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정말 밝은 모습으로 수업을 듣게 되었고 자기 친구들도 데리고 오게 되었어요. 그 학생이 결론적으로 저희 학원에 고3까지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는 친구를 한 4명 가까이 데리고 온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학생 연년생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도 저희 학원에 오게 되고 그 언니도 친구를 한 4명 가까이 오게 되고 네, 그리고 그 집에 처음에 온 여학생보다 2살 어린 남동생도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그 언니, 그 학생 친구들이 한 8명 있고 그 남동생 또 친구 한 2명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남매 플러스 친구들만 저희 학원에 한 11명, 12명 다니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 학생들이 고3까지 다 다니고 나갔기 때문에 한 5년 가까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학원을 운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어머님이 저희 학원 찾아왔을 때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겠나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님의 발걸음 한 번으로 저는 학원을 4년, 5년간 굉장히 탄탄하게 운영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좀 학원 운영을 했는데 결국에는 잘 안 되고 폐업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전 들었어요. 거의 10명 중에 8, 9명은 다 그렇게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 10명 중에 그 8, 9명에 포함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안정적으로 이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이번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제가 이때까지 학원 10년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견딜 수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자랑할 건 아니지만 몇 가지가 좀 나오더라고요.